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받는 돈 아닌가요? 일찍 받든 늦게 받든 결국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모두에게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금액을 냈고 같은 기간을 채웠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노후 내내 불안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웅도한 예고, 특별한 재테크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연금을 선택한 시점이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숫자부터 봅니다. 월 얼마를 받는지, 몇 년을 더 기다리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론 이 숫자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선택하면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연금이 시작되는 순간 삶의 구조가 함께 바뀐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삶은 벌어야 하는 삶에서 유지해야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일을 줄이게 되고 선택은 조심스러워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가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큰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더 이상 새로운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은 연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금이 시작되면서 삶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조금 늦춘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불안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역시 모두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선택 모두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선택은 단순히 얼마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쪽이 더 끌리는지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은 틀린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 하나만으로 결정하기엔 이 선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선택 앞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의 불안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건너뛰고 선택한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제일 낫더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가족 상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결과만 따라하면 내 삶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선택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선택이 쉬워지지는 않지만 선택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은 가벼워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결국엔 국가가 정해준 거니까 내가 고민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선택지는 몇 개 안 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제도는 같아도 그 제도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같은 연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숨을 돌릴 수 있는 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돈이 됩니다. 이 차이는 연금 제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연금을 맞이하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지금의 몸 상태,
지금의 수입 구조, 지금의 가족 상황, 그리고 지금의 마음 상태, 이 모든 게 연금 선택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선택은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재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될지,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을 미래 예측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오래 살면 손해고 일찍 죽으면 이득이고 이런 계산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죽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는 동안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가? 아직 일을 조금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몇 년 뒤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 가장 힘들고 앞으로는 나아질 여지가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통계표에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선택의 책임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도 이게 낫다더라. 전문가가 그랬다더라. 이 말들은 결정을 쉽게 만들어주지만 결정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하는 순간보다 선택 이후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정 자체보다 그 결정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조금 일찍 받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이 내 하루를 어떻게 바꿀지, 일을 줄이게 될지, 완전히 멈추게 될지, 아니면 형태만 바뀌게 될지, 이 상상이 불안보다 안도를 준다면 그 선택은 그 사람에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추는 선택을 했다면 그 시간 동안의 삶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봐야 합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질 때 어떻게 버틸 것인지, 체력이 떨어질 때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 이 상상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으로 이어진다면 그 선택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상 과정을 건너뛸 때입니다. 숫자만 보고, 기간만 보고, 결과만 보고 결정해버리면 삶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선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단정하지 않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 미리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중간 지점에서 선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연금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져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후를 지탱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연금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가깝습니다. 속도를 줄일 것인지, 부담을 나눌 것인지, 불안을 감수할 것인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결국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지금의 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체력, 지금의 수입, 지금의 생활 패턴. 하지만 연금은 지금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동시에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지금의 내게만 유리해도 안 되고 미래의 나에게만 유리해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당장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때 꼭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내게 시간을 벌어주는 선택인가? 아니면 부담을 미루는 선택인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두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선택이라면 그 시간 동안 삶의 여지가 늘어나야 합니다. 일의 형태가 바뀌거나 수입원이 분산되거나 생활비 구조가 정리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그저 버티기만 하는 상태라면 그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부담을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지금이 이미 벅찬 분들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생활 여건상 이분들이 조기연금을 고민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회복을 위한 선택인지 포기를 위한 선택인지입니다. 조기연금이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도구라면 그 선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라는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삶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 앞에서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내 삶의 선택지는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연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지의 개수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고,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건 삶의 방향이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지는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선택을 마치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나중에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이유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혹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땐 아무 생각 없이 했다라는 말이 남는다면 그 선택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선택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일을 줄일 때, 지출을 조정할 때,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연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선택은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어떤 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의 방향을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경우 모두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택을 두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고 망설임이 생기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선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선택을 조금 더 현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결국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싶은가? 이 질문은 돈의 크기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늘려가면서 멈추는 법보다는 버티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보다 이제 다른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신호가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안도감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삶이 조금은 과부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아직 삶의 중심을 일이나 활동에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감정은 선택을 도와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무시한 채 결정해버릴 때입니다. 남들도 다 받으니까, 지금 받는 게 이득이라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니까. 이 말들은 결정을 빠르게 만들어주지만 결정의 무게까지 함께 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결정 순간보다 결정 이후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 이후의 하루를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될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1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 이 상상은 막연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걸 알려줍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이제는 선택의 폭이 줄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쉬움과 함께 안정감이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미룬 분들 중에는 아직은 불안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어느 하나가 틀렸다기보다 서로 다른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고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맞는 선택인지, 내 상태에 맞는 선택인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선택은 언제나 남의 기준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기준은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선택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얼마를 더 받는지, 얼마를 덜 받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계산은 그 계산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계산입니다. 조금의 불안을 견디고 미래의 여지를 남길 것인지, 지금의 안정을 택하고 선택의 폭을 줄일 것인지, 이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체력으로 하는 계산입니다. 지금의 체력이 아니라 앞으로의 체력, 몸의 체력뿐 아니라 마음의 체력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체력이 남아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선택은 극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미루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앞당기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지점을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지점을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는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선택 이후에도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미 이 선택을 가볍게 넘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중요한 지점에 와 계십니다. 국민연금 선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결국 돈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걸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연금 선택은 바로 이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미뤄도 되겠지. 혹은 지금이라도 받아야 마음이 편하지. 이 생각들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들이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선택을 앞두고 밤에 혼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이에 숫자를 적어보고 머릿속으로 몇 년을 더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다시 지워보는 과정. 하지만 그 계산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에는 빠져있는 항목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택 이후의 나 자신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포기하게 될지, 이 상상 없이 숫자만으로 선택하면 선택은 정확해 보일 수는 있어도 삶과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선택 이후의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 선택을 한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까? 사람은 결과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훨씬 민감합니다.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액이 조금 더 많더라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했다는 기억이 남는다면 그 선택은 계속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납득과 후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은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을 지탱해 주지만 납득하지 못한 선택은 시간이 갈수록 무게를 키웁니다. 국민연금은 인생의 끝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삶의 배경으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지금의 결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버티며 가능성을 남길 것인지, 조금 더 쉬며 안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두 선택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존중받아야 할 건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이유를 알고 한 선택입니다. 이유를 알고 한 선택은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가 바뀌어도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마지막까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만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나는 왜 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라도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다른 누구를 위한 문장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연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조용히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빠를 필요도 없고 남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이렇게 멈춰서 생각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말입니다. 국민연금 선택을 앞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라는 점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어떤 말을 더 자주 하게 될지, 어떤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지, 이 변화는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연금이 시작되면 삶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지출을 계산하게 되고 앞날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꼭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는 필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이른 시점에 찾아올 때입니다. 아직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게 남아있고 아직 역할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삶의 속도만 먼저 느려질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미루는 선택을 한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 속에는 연금액과는 전혀 다른 중요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도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아직 손에 쥐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해도 주도권이 있다고 느끼면 상황을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더 있어도 주도권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삶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연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언제 넘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누구나 그 주도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내가 준비된 순간인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린 순간인지에 따라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 앞에서는 이 질문도 함께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주도권을 지금 내려놓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든다면 그 망설임은 무시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이후의 하루는 여전히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하루를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어떤 속도의 삶을 원하는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내게 맞는 속도. 그 속도를 찾는 데에는 정해진 답도 정해진 시점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붙잡아 본 사람은 선택 이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노후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해도 불안을 감당할 힘은 남겨줍니다. 국민연금 선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질문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선택을 미루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사실 연금 때문이라기보다 시간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는 선택을 미루는데 익숙하지만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선택을 서두르게 됩니다. 연금은 바로 이 감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제도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마지막에는 감정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연금액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하루가 어떤 느낌인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떤지, 하루를 마치고 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이 연금 선택에 더 큰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기연금을 선택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 말은 연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의 무게가 조금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미룬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 역시 돈이 아니라 삶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말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선택이 사람의 삶을 좋게 혹은 나쁘게 나누기보다는 다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 이후의 삶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적응은 사전에 생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선택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반면 그때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선택을 했다는 기억이 남아있는 선택은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 속도, 주도권, 이유.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는 정보에 머물고 계속 마음에 남는 이야기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선택이 바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좀 쉬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금 선택은 답을 빨리 찾는 사람이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이 후회가 적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남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이렇게 멈춰서 자기 삶을 차분히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국민연금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얼마나 지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쳤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금 선택 앞에서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지친 사람에게는 휴식의 의미로 다가오고 아직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삶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일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미 무게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이 말은 연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참고 버텨왔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미루기로 한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욕심이라기보다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지, 무엇은 아직 붙잡고 싶은지, 이걸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연금 선택은 언제나 찜찜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찜찜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을 앞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숫자보다 먼저 자기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